자평진전 제18장 해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주 명리학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사주는 구조도 좋고 재능도 많다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정확한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그저 꽁꽁 얼어붙은 얼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원문에 나오는 정말 소름 돋게 멋진 문장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주에서 기후, 즉 조후는 영웅이 만난 때와 같다.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주를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린 족쇄 같은 운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웅이 자신의 계절이 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일종의 환경적인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웅의 때 조후의 비밀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조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사주팔자안의 기후와 온도가 얼마나 밸런스가 잘 맞느냐, 이걸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이 실제로 현실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마스터키가 바로 이 조후입니다. 내 사주의 기후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을 때까지는 그 능력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억부를 넘어서는 계절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주를 처음 배울 때 오행이 얼마나 세고 약한지를 따지는 억부를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온도 체크, 즉 조후가 왜 억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 서 있는데 최고급 명품 겨울 속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땀만 뻘뻘 흘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죠? 사주도 똑같습니다. 오행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계절의 날씨 자체가 엉망이라면 그 힘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파트, 한겨울과 한여름의 사주입니다. 달력에서 가장 극단적인 계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겨울의 나무나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흙을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당장 살아남으려면 뭐가 제일 절실할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따뜻한 불이에요. 아무리 주변에 물이 철철 넘쳐도 얼어있으면 나무가 마실 수가 없잖아요. 땅이 얼어있으면 그 안에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 묻혀있어도 캘 수가 없고요. 일단 따뜻하게 녹이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다른 오행들이 세든 약하든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생존 앞에서는 기존의 규칙이 싹 다 무시되는 겁니다. 물론 사주에는 그 계절 자체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밸런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봄에 나무가 불을 만나서 머리도 비상해지고 전도 유망해지는 목화통명이라던가 가을에 쇠붙이가 맑은 물을 만나서 아주 귀격이 되는 금수상암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고전은 우리에게 아주 살벌한 경고를 던집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당장이라도 잿더미가 될 것 같은 여름나무나 물이 너무 깊어서 차갑게 수장되어 버리는 겨울새처럼 극단적으로 치우친 계절은 진짜로 여러분의 운명을 불태워버리거나 물속에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파트는 상관격의 특별한 예외 법칙입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상관이 관성을 깨부수는 건 사주에서 엄청난 흉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계절이 뼈가 시리게 추운 한겨울에 금수상관이거나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한여름에 목화상관이라면 얘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너무 추워서 당장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치는 관성, 즉 불이 오히려 나를 살려주는 은인이 되고요. 너무 뜨거워서 타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무조건 나를 식혀줄 물이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원래의 상극 규칙마저 과감하게 깨버려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조호가 가진 진짜 묘미죠. 다섯 번째, 내 사주 온도 측정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엄청난 고전의 지혜를 내 사주에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한 4단계 진단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태어난 달을 확인해서 극단적인 덥거나 추운 계절인지 봅니다. 둘째, 내 사주 전체 온도를 보고 지금 당장 불이 급한지 물이 급한지 파악하는 겁니다. 셋째, 나한테 정말 간절한 그 기운이 다른 오행들이랑 충돌해서 깨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요. 마지막 넷째, 대운이나 세운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날씨가 언제쯤 찾아오는지를 짚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내 운명이 지금 어느 계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네요. 중화,
운명을 짓는 예술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복잡해 보이는 원리들은 사실 단 하나의 거대한 철학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중화, 궁극의 균형 상태죠. 결국 사주라는 건 차가움과 뜨거움의 극단을 기가 막히게 버무려서 생명이 싹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내 사주의 격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스펙이 짱짱해 보여도 이 근본적인 온도 밸런스인 중화가 깨져 있다면 내 안에 잠든 영웅은 결코 날아오를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주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실패자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저 마침내 운명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그날을 묵묵하고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겨울나무일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만의 계절이 활짝 피어날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동양 철학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마스터키, 바로 조후에 대한 해설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대한 잠재력을 대체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도 이상하게 삶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아등바등 피나는 노력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대체 왜 그럴까요? 꽁꽁 얼어붙은 황무지에 거대한 나무가 홀로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뼈대는 진짜 기가 막히게 튼튼해요. 그런데 이게 딱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잠재력이 있어도 그 생명력을 쫙 끌어올려줄 내부의 온기가 제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도 얼어붙은 상태에선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한겨울 중에서도 가장 매서운 추위에 태어나서 주변이 온통 차가운 얼음물하고 날카로운 쇠로만 꽉 찬 상태를 금한수냉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금은 차갑고 물은 시리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환경적인 조건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진짜 상황의 비극성을 뼈저리게 짚어냅니다. 나무 주변이 온통 얼음물이라 뿌리가 숨을 쉴 수 없다. 와, 느낌이 확 오시죠? 그 엄청난 재능의 뿌리가 차디찬 얼음 밑에서 말 그대로 헉헉대며 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위기인 셈입니다. 1장, 잘못된 처방. 이른바 억부법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옛날 방식의 분석들은 종종 이 기운들의 무게나 강도만 잰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듯이 말이죠. 물이 나무를 도와주니까 나무 세력이 엄청 강해졌네? 그럼 도끼로 나무를 좀 치거나 흙으로 물을 막아서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생명력이라는 진짜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엄청난 진단 오류거든요. 그 오래된 방식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 비유가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영하 20도 눈보라 속에서 덜덜 떨며 얼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수분은 몸에 필수적이니까 자 얼음물 한 잔 더 마셔 하고 건네는 거랑 아예 똑같다니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환경이 어떤지 맥락을 싹 다 무시해버리면 그건 영양분이 아니라 그냥 흉기가 되는 겁니다. 2장, 운명의 마스터키, 바로 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진짜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이 조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운명의 연력학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 사주에 나무가 몇 개고 물이 몇 개인지 개수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절적인 밸런스, 즉 기후 조절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나한테 아무리 좋은 직장, 돈, 명예가 있어도 꽁꽁 언 얼음을 싹 녹여줄 최소한의 온기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올스톱인 거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 와닿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겨울에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인 나무한테 남들 보기에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여름용 삼배옷을 입혀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장 얼어 죽겠는데 말이죠. 지금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투박하더라도 아주 두텀하고 따뜻한 겨울 속옷이 미친 듯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겉보기에 번듯한 명예나 얄팍한 재물은 당장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은 겨울철 환경에서는 실용성이 말 그대로 0%라는 겁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이 나무뿌리가 마침내 얼음을 깨고 물을 쪽쪽 빨아들이면서 살아나려면 겨울철 실용성 100%짜리 소못, 다시 말해 얼음을 싹 녹여주는 따뜻한 불의 온기가 무조건 1순위라는 겁니다. 3장, 내 사주의 기후 측정하기.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보죠.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 명료한 3단계 진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태어난 달을 딱 봅니다. 내 운명의 배경이 찌는 듯한 한여름인지 쌩쌩 찬바람 부는 한겨울인지 보는 거죠. 두 번째, 내 사주 안에 그 추위나 더위를 조절해줄 내부 온도 조절기, 즉 불이나 물이 충분히 세팅되어 있는지 찾습니다. 세 번째, 만약 내부에 그게 없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큼지막하게 변하는 대운, 즉 외부의 기후 사이클을 쫙 펼쳐놓고 나한테 간절히 필요한 그 기운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4장, 재능이 드디어 제 계절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잠재력이 마침내 완벽한 온도를 딱 만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도가 안 맞던 시절에는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바닥에서 평행선만 긋죠. 성과가 반의 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내 나한테 필요한 화, 즉 따뜻한 불의 기운이 딱 도착해서 기후 문제가 해결됐다? 바로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여러분의 성공과 성취가 문자 그대로 저 우주 끝까지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재능은 단 한 번도 고장나거나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완벽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품은 씨앗이었어요. 단지 현실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타이밍, 알맞은 온도의 계절이 오기를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아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봤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거대한 나무는 지금 대체 어떤 계절을 묵묵히 지나가고 있나요? 네, 환영합니다. 혹시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나요?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잠재력도 대단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단단한 얼음 속에 꽁꽁 갇혀서 안 풀린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죠? 자,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자신의 사주와 운명을 바라보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른바 겨울 사주의 해동에 대한 진짜 원리를 파헤쳐 볼 거거든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겨울 사주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조후라는 겨울의 절대 법칙, 얼어붙은 나무와 흙의 원형, 실제 진단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해동 프로토콜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겨울 사주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재능도 뛰어난데 현실은 눈밭에 빠진 자동차처럼 계속 헛바퀴만 도는 기분. 겨울 사주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대체 내 사주는 왜 이토록 답답한 걸까 하고 한탄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명리학의 기본으로 배우는 억부, 그러니까 강약에만 집착하는 전통적인 저울질 때문이에요. 무조건 힘을 더 보태줘야 한다는 그 저울의 잣대, 겨울 사주에는 안 맞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겨울 사주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절대 법칙은 저울이 아니라 바로 온도계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잠재력이 있어도 불, 즉 온기가 없으면 세상에 꺼내 쓰지도 못하는 0점 상태. 그러니까 그냥 얼어붙은 채로 멈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겨울의 절대 법칙, 바로 온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보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배우죠? 물은 나무에게 생명수고 자양분이고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만물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명수라고 굳게 믿었던 물이 진짜 놀랍게도 치명적인 독배로 변해버리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역설인데요. 겨울나무에게 넘쳐나는 물은 성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꽁꽁 언 얼음물이 돼버립니다. 뿌리를 차갑게 썩게 만들고 묻은 잠재력을 얼려주기는 파괴자로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돕는 기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얼려주기는 가장 치명적인 환경 탓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이 지독한 겨울을 겪는 두 가지 대표적인 원형,
얼어붙은 나무와 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나무를 뜻하는 동목, 그리고 겨울흙을 뜻하는 동토. 이 둘의 겉모습은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고목이거나 아니면 보석을 잔뜩 품은 거대한 산맥이거든요. 그런데 속은 어떨까요? 뿌리는 얼음물에 썩어 들어가고 있고 땅은 영구동토층처럼 꽝꽝 얼어붙어 있습니다. 내 안에 엄청난 지식과 재능, 부가 있어도 꺼내었을 수 없는 완벽한 그림의 떡 신세인 거죠. 해결책요? 아주 심플합니다. 대지를 녹일 수 있는 뜨거운 태양, 빛, 즉 불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그럼 이 이론이 실제 사주 원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종목 사례입니다. 사방을 한번 보세요. 온통 차가운 물하고 날카로운 칼부림 투성이죠. 스스로를 덮여줄 불꽃이 단 한 점도 안 보입니다. 진단은 너무나 명확해요. 이 사람은 머리에 든 것도 많고 학문도 깊은데 이 조후, 즉 온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너무 차가워서 사회가 이 사람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얼어 있는 거죠. 보석을 한가득 품은 거대한 산맥인데 세상 어떤 삽을 가져와도 꽁꽁 언 얼음 땅을 뚫을 수가 없다. 와, 진짜 억울하지 않나요? 이 문장이 바로 다음 사례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 지독하게 답답한, 갇혀버린 풍요로움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바로 보석을 가진 얼음산, 동토의 사례인데요. 사주에 재물을 뜻하는 기운이 콸콸 넘치고 심지어 귀한 보석까지 떡하니 묻혀 있습니다. 엄청난 자산 가치죠. 그런데 땅이 얼어서 곡괭이질이 안 들어가요. 내 것으로 캘 힘이 없는 겁니다. 쨍하고 해가 뜰 때까지는 부모가 아무리 수백억 유산을 물려줘도 내 주머니에 단돈 100원 한 장 들어오기 힘든 정말 가슴 치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희망의 타이밍이 존재하거든요. 내 사주 원국에 당장 불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모든 성패는 시간이 알아서 결정해 주거든요. 우리가 흔히 대운이라고 부르는 10년 단위의 운 흐름이 마침내 한여름의 기후로 확 바뀌는 그 완벽한 해동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노력을 쏟아부어도 자꾸 성과가 밀리고 미뤄지는 끝없는 겨울. 사실 견디기 힘들죠. 하지만 꾹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왜냐? 10년 대운에서 드디어 여름 구간에 딱 진입하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그 차가운 얼음물이 나를 살리는 생명수로 녹아내리거든요. 내 안에 묻혀있던 보석들이 그제야 세상 밖으로 미친 듯이 빛을 뿜어냅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후가 언제 변하느냐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이제 매운명이 언제 녹아내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나만의 해동 프로토콜입니다. 내 인상의 자산이 언제 싹 녹아내릴지 셀프 진단하는 아주 쉬운 3단계입니다. 첫째, 내가 태어난 달이 겨울, 즉 양력 11월에서 1월 사이인지 확인하시고요. 둘째, 내 사주 원국 자체에 난로 역할을 해줄 불의 기운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에 없다? 그럼 셋째, 10년 주기 대운을 펼치고 내 인생의 여름 구간이 몇 살 때부터 시작되는지 그 빛나는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명적인 여름이 올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개운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집이나 사무실 자리는 무조건 빛과 열이 쏟아지는 남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같이 쪼그라들거든요. 체온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 톤의 물건이나 옷을 가까이 해보세요. 이게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의 기운을 계속 채워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겨울에 태어난 여러분은 절대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가진 이 압도적인 스케일의 재능을 폭발시킬 완벽한 온도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꽁꽁 얼어붙었던 긴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여러분의 대지에 따뜻한 볕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그 안에 숨겨둔 보석들로 세상을 얼마나 놀라게 만들까요? 끝없는 겨울을 이겨낸 여러분의 눈부신 봄날을 응원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동양 철학, 그중에서도 명리학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좀 역설적인 개념 하나를 싹 다 분해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본인한테 진짜 이건 내 뼈아픈 단점이다
혹은 내 인생 최악의 극한 상황이다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근데 만약에요, 바로 그 치명적인 단점이 여러분을 엄청난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무기, 즉 궁극의 슈퍼파워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완벽한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그 명확한 논리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로드맵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상관이라는 위대한 반전의 의미부터 생존의 법칙, 그리고 금과 나무의 극적인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거쳐서요. 마지막엔 여러분 삶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4단계 자가진단법, 그리고 영웅이 때를 만날 때의 이야기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챕터입니다. 위대한 반전, 상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의 역설을 풀어보죠. 명리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관이라는 단어 딱 들었을 때 솔직히 덜컥 겁부터 나실 수도 있어요. 이름부터가 내 명예나 바른 기운인 관성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흉한 기운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 극명한 얼음과 불꽃의 대비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파괴자 상관이 오히려 내 목숨을 구하는 완벽한 구원자로 180도 뒤집히는 아주 기막힌 두 가지 예외 상황을 볼 겁니다. 완전히 룰이 깨지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챕터, 원칙을 이기는 생존입니다. 왜 극한의 조건은 기본 원칙을 무효화할까요? 이 대역전극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살아서 숨쉬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학문적 원칙은 이렇습니다. 상관이 관성을 보면 망한다. 이른바 상관경관이죠. 근데 진짜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리에 있는 눈보라 한가운데 갇혔거나 숨이 턱 막히는 사막 폭염 속에 뚝 떨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서 예의범절 따질 여유가 있나요? 절대 없죠. 무조건 생존이 1순위잖아요.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내가 살아남는 게 그 어떤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조후,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온도가 모든 일반 원칙을 그냥 씹어먹고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룰대로라면 나를 때리고 부수는 나쁜 기운이라도 당장 내가 얼어 죽거나 타 죽기 직전이라면 당연히 나를 살려주는 가장 귀한 에너지, 즉 용신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대자연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대칭이 등장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금수 상관과 활활 타오르는 목화 상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완벽한 예외 케이스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드라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챕터, 얼어붙은 보석, 금수상관입니다. 얼음 아래 숨겨진 찬란한 잠재력을 만나보시죠. 상상해보세요. 차갑고 자비 없는 한겨울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주인공은 단단하고 차가운 바위예요. 근데 이 바위가 하필 한겨울에 태어난 데다가 주변이 온통 물로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심연으로 꼬르륵 가라앉아서 꽁꽁 얼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기적처럼 정화라는 불이 딱 하나 켜져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추위 속에서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꽁꽁 언 바다를 녹이는 유일무이한 생명줄, 구먼의 난로인 셈이죠. 원래 금한테 불은 자기를 녹여버리는 무서운 관성이어야 맞습니다. 피해야죠. 근데 이 극한의 한파 속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불이 생명줄이 되어서 얼음을 싹 녹여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겨울 보석에 미친 재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능력을 널리 인정받아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관성을 보는 걸 기포한다는 뜻에서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멋지게 부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챕터입니다. 불타는 숲, 목화상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구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겨울바위랑은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 끝으로 가볼게요. 숨막히게 뜨거운 여름의 숲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1년 중 제일 덥다는 한여름에 태어났어요. 주변을 보니까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수분은 쫙쫙 마르고 당장 숯덩이로 변할 절대절명의 위기죠. 바로 그 순간 개수라는 물 한 방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와, 이건 진짜 기적의 단비죠. 한여름 불타는 나무한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잖아요. 상관인 불기운이 너무 세면 재능은 차고 넘치는데 성격이 불도저처럼 급해져서 다 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운 물, 나를 채워주는 인성이라는 에너지가 싹 들어오면서 열기를 식혀주고 폭주를 막아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 타서 재가 되는 대신에 엄청난 지혜와 훌륭한 인품을 갖춘 큰 그릇으로 성장해서 대성하게 되는 거죠. 이걸 상관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핵심은요.
바로 이 두 극단의 평행이론입니다. 얼어붙은 겨울의 금이든 불타는 여름의 나무든 둘 다 시작은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한 극한의 위기였잖아요. 근데 자신을 통제하는 완전 반대되는 기운 속에서 생존의 구원자를 딱 찾아냈단 말이죠. 그 결과 평범함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게 됐습니다. 최악의 약점이 최고의 강점으로 뒤바뀐 진짜 완벽한 예시인 거죠. 5번째 챕터, 내사주의 온도 해독하기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4단계 자가진단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내 핵심 에너지와 태어난 계절을 보세요. 겨울에 태어난 금인지, 여름의 나무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2단계, 그 극한의 계절을 싹 중화시켜줄 정반대의 구원자, 불이나 물이 내 사주에 있는지 찾는 거죠. 3단계, 그 구원의 기운이 제자리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강도를 평가해 봅니다. 여기서 내 삶의 퀄리티가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만약 내 사주에 그 구원자가 없다? 에이,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거대한 운의 흐름 속에서 그 불이나 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 타임라인만 추적하세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잭팟, 눈부신 전성기가 터지는 시점이니까요. 마지막 6번째 챕터, 영웅이 때를 만날 때. 치명적인 단점이 무기가 되는 철학적 클라이막스입니다. 명리학의 고전인 자평진전이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요, 처음부터 막 완벽하고 무난하게 균형 잡힌 온실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들보다 한쪽으로 확 치우친 온도, 남들이 보기엔 와, 저건 진짜 치명적이다 싶은 그 극단적인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단점을 한 방에 해소해줄 단 하나의 구원의 기운과 탁 마주치는 그 순간, 바로 그 타이밍에 꾹꾹 눌려있던 잠재력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죠. 가장 춥고 뜨거운 극한의 조건 속에서 나를 살리는 단 하나의 기운을 만날 때 비로소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함이 탄생한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짜 바닥이다 싶게 춥거나 뜨거운 고통을 겪고 있다면요, 어쩌면 그건 여러분을 엄청난 비범함으로 쏘아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극한으로 압축하고 있는 과정 아닐까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거나 잿더미로 만들 것 같은 그 지독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단점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로 확 뒤집어줄 여러분만의 단 하나의 기운은 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 그거 절대 저주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성취를 빚어내기 위해 준비된 아주 거치지만 완벽한 원석일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원석을 깨우는 진짜 강력한 힌트를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흥미로운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주팔자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태어난 연월 일시로 점치는 미신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명리학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정교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대자연의 패턴과 타이밍에 대한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결론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기운의 조화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무의 기운이다, 불의 기운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기운들이 주변 환경과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계절적 균형의 비밀부터 시작해서요,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내 사주 균형을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계절적 균형의 비밀입니다. 왜 타이밍이 전부라고 하는 걸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무리 눈부시게 세공된 최고급 다이아몬드라도 캄캄한 진흙탕 속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흔한 돌멩이잖아요. 사람의 기운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나무나 금의 에너지를 타고났어도 그걸 어느 계절에 만났느냐에 따라 찬란한 보석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균형이 맞으면 천재성이 터지고 과잉되면 재앙을 부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기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즉 이상적인 조화로 천재성이 탄생하는 순간들을 보겠습니다.
혹시 명리학 용어 중에 목화통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자 그대로 봄의 나무가 불을 만나서 쫙 밝아진다는 뜻인데요. 상상해보세요. 길고 매서운 겨울을 묵묵히 버텨낸 봄나무가 마침내 따스한 태양을 딱 만난 겁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활짝 피겠죠? 사람으로 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지혜나 훌륭한 재능이 바깥 세상으로 시원하고 화려하게 빵 터져나오는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실제 사주 명식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사람 태어난 달을 뜻하는 두 번째 줄 월주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뜻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튼튼한 봄나무예요. 그런데 주변을 쓱 보세요. 병, 오, 사 같은 따뜻한 불의 기운들이 아주 넉넉하게 포진해 있죠. 한마디로 활짝 피어날 준비가 된 봄나무가 최고의 태양을 제대로 만난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겁니다.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결과가 엄청납니다. 선천적으로 머리도 비상하고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절대 자기 재능을 묵히지 않죠. 교육자나 예술가로서 세상에 자기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리면서 아주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조입니다. 부럽지 않나요? 목화통명에 이어서 살펴볼 완벽한 조화는 바로 금수상암입니다. 아까는 활짝 핀 꽃나무였잖아요. 이번에는 서늘한 가을철에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값비싼 금속 혹은 보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보석을 시원하고 맑은 물에 싹 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투명하고 반짝거리겠죠? 단어에서부터 벌써 굉장히 맑고 고결한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표를 같이 보시죠. 이번엔 태어난 달을 뜻하는 자리에 결실의 계절인 가을, 유라는 글자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금속인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가을의 금은 이미 재련이 단단하게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억지로 뜨거운 불에 다시 녹일 필요가 없죠. 대신 시원한 물로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서 그 본연의 가치를 100% 끌어올려주는 게 진짜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운을 타고난 분들은 어떨까요? 사주 속 물이 가을의 금을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성품이 정말 투명하고 맑습니다. 철저한 원식주의자고요. 세속적인 돈이나 재물보다는 내 명예, 흠집 안 나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학계나 공직 같은 곳에서 널리 존경받는 그야말로 순백의 선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내용인데요. 극단적 과잉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환경과 맥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단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세요. 아까 본 봄나무는 불을 만다 화려하게 대성공을 거뒀죠. 근데 오른쪽, 만약 똑같은 나무가 푹푹 찌는 한여름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거기다 또 뜨거운 불을 만난다면? 네, 봄나무를 화려하게 키워줬던 그 고마운 불이 여름나무에게는 순식간에 자신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산불이 되어버립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화왕목분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너무 거세서 나무가 가루가 된다는 뜻이죠.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 진짜 열정적이고 재능도 넘칩니다. 근데 주변의 불길이 너무 뜨겁고 강박적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한순간에 다 쏟아붓고 금방 지쳐버리는 거죠. 내실 없이 겉모습만 화려함을 줬거나 심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 이 사주를 보면 좀 숨이 턱 막힙니다. 태어난 달, 5가 한여름인데 위아래 양옆 가리지 않고 그냥 온통 펄펄 끓는 불바다예요. 사주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 같은데 그 한가운데에 나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겁니다. 물 한 방울조차 없고요. 이건 뭐 싹을 틔우기는커녕 순식간에 바싹 타올라서 숯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형국인 거죠. 기운이 잔혹하게 반전되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가을 보석을 아름답게 닦아줬던 맑은 물 기억하시죠? 그 물이 한겨울로 계절이 바뀌면 완전히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꽁꽁한 겨울 보석의 거센 겨울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이긴커녕 그냥 차갑고 시커먼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쑥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 상태를 수탕금침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우울하고 고독한 개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억짜리 귀한 보석인데 북극 빙하 밑바닥 깊은 곳에 빠져버렸다면
누가 그 가치를 알아주겠어요? 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도 평생 세상에 꺼내보지도 못한 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고립감과 우울에 빠지게 되는 심리 상태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례 명식표를 보면 진짜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월주가 한겨울인 자월이고 주변 사방이 온통 차갑고 거대한 검은 물의 기운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겨울의 물살은 일주에 있는 저 작고 귀한 보석을 그냥 확 덮어버리거든요. 능력을 꽁꽁 얼려둔 채 물속에 가둬서 평생 세상빛을 보지 못하게 억압하는 겁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파트. 그래서 내 사주 균형은 어떻게 확인하는데 바로 실전 가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 사주 앱들 많잖아요. 앱을 켜서 글자만 보지 마시고 내가 무슨 계절에 태어났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봄나무면 불, 가을 금속이면 물, 내 짝꿍 기운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내 사주에 똑같은 기운이 4개 이상 과도하게 쏠려 있지 않은지 꼭 세어보세요. 만약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생의 거대한 시간 흐름 속에서 펄펄 끓는 불을 싹 식혀주는 시원한 기운이 오거나 날 가라앉게 만들던 거센 물기를 단단한 흙으로 댐처럼 막아주는 그런 운의 계절이 반드시 오거든요. 바로 내 사주의 결핍을 딱 채워주는 그 타이밍, 그때가 인생의 엄청난 도약과 기적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흥미로운 분석들, 그냥 누가 대충 지어낸 썰이 절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동양 철학의 뼈대가 되어온 명리학의 바이블들이죠. 자평진전의 계절 이론과 적천수의 균형 원리라는 아주 탄탄한 학술적 토대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해설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기운은 과도한 열정에 활활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차가운 현실 바닥으로 속절없이 가라앉게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의 운명은 지금 무너진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줄 어떤 계절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가올 인생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가치 있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